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TBS 측은 시민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TBS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TBS가 되겠습니다. 네, 언론화사 37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 TBS 응원 영상인데 이거 어떤 영상이죠? 제가 유튜브 팀에 있었을 때 티어로라고 TBS 히어로 그때 예산이 막 깎이고 프로그램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TBS가 후원금을 뭐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저희 시청자들, 청취자들한테 좀 TBS를 좀 지원할 수 있는 TBS 서포터즈. 네, 그런 겁니다. 네, 몇 분이셨어요? 그때 저희 거의 4만 명 가까이 저희가 10만 명 대군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4만 명 가까이 가입을 하셨었고요. 4만 명 많습니다. 네, 그리고 모으셨네.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을 때도 10,000명 이상이 남아 계셨어요. 그러면 이게 3년 전에 만든 건가요?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1년 반? 눈물샘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티어로 분들이 다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모임 뭐가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티어로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TBS 그때 당시에 영상들의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 당시 한참 탄압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댓글을 되게 자주 봐요. 네. 아, 힘을 얻으시려고? 네. 어떻게 이번에 월급 나오셨습니까? 월급 나왔습니다. 네, 어제 월급 나왔는데 네, 깎여서 나왔죠? 네, 많이 깎여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TBS만 살 수 있다면은 그 월급을 1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얘기도 사측이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일단 얘기가 잘 돼서 일단 3개월 버티는 동안은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때까지는 잘 버텨보겠습니다. 3개월은 같이 조금씩 줄여서 같이 버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TBS 남은 분들은 끝까지 TBS 지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저희 구성원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지금 그때 힘드셔서 힘들고 우리가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나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암담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때 이렇게
컨텐츠를 지키려고 시민들과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만들었던 그런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 같아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공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하시라고. 지금 광채님이 저는 최 장군 퇴사 기념 팬미팅 중입니다. 스텝으로 일하는 중. 네, 저희 언론아싸에도 나오셨던 그 최 아나운서님이 퇴사를 네. 하셨죠? 네, 솔직히 가장 마음 아픈 거는 TBS의 그 간판 스타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건데요. 최지은 아나운서도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었는데 결국 막판에 뭐 선택을 한겨레 했어요. 인터뷰했다고 탄압받고 막 이랬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장군 이름도 쓰지 말라 그러고. 근데 되게 떠날 때까지 정말 이게 맞나 되게 고민하셨거든요. 같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너무 슬픕니다. 좀 네. 혼자만 좀 탈출하는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동료들한테도 좀 미안한 감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런 네. 상황에서는. 네, 저희가 지난주에 YTN 고한석 지부장님한테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려가지고 원래 오늘 순서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TBS 영상이 나오면서 두 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 네네. Y 오늘 많이 하세요. 네, 그냥 다 하셔도 저는 공정하니까요. 정해진 분량을 지키겠습니다. 뭐 저희 분량 따로 없잖아요. 네, 지금 Y에서는 무슨 일이? 그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전체 회의 열어가지고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뭐 어떤 자료들이냐면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인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걸 증명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지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국회에서 검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유진그룹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이런 근데 보통 종편이나 이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거는 다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개돼요. 그리고 백서가 나오죠. 방통위에서 네. 어떤 심사를 했고 어떤 자료들이 제출됐다고 아예 심사 백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완전 깜깜이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없는 지금 지경이고 그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사실상 유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상인 부위원장 이상한 질문하대요. 엉뚱한 질문하대요. 네? 엉뚱한 질문했다고요? 네, 그냥 자기가 예. 그 하는 뭐 상대하는 변호 아.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10여 년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았는데 그중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뭉뚱그려서 있는데 얘기하던데. 뭐 그런 당연히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지 뭐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그게. 아니 변호했느냐 이러면 예 아니오로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는 방통위가 유진그룹에 비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왜 그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지도 알 것 같아요.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이 있으면 정보가- 자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깜깜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 불법적인 이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이렇게 못 버틸 거려. 나중에 제출 당연히 해야 될 네. 건데. 어제 노종면 의원 또 얘기할 때 보니까 뭐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전에도부터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뭐 관련되는 뭐 기업 정보 기밀이 있어서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판단하고 있다, 뭐 보고 있다 이렇게 했던 거를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비밀이랄 것도 없어요. 유진그룹 비밀이 뭐가 있어요? 그 거기 자본금 1,000만 원짜리에 예. 직원 한 명의 페이퍼 컴퍼니. 그 투자 계획 같은 건 뭐 이미 다 밝혔고 뭐 실제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거는 다 공시되는데요. 그렇죠. 뭐. 공개돼 있죠. 예, 영업 비밀 없습니다. 그냥 유진그룹 비호하려고 공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저번에 있어요. 청문회 보니까 뭐 심사위원회를 해산을 했는데 뭐 나중에 자문은 받았다 뭐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던데 김홍일 위원장이. 이게 복잡한데 네. 지난해 11월 29일에 방통위가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네. 기이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오죽 자격이 없고 자료를 부실하게 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일단 승인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류를 하긴 하는데 이거 승인할 거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동관이 물러나 버렸죠.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7일 날 김홍일 방통위에서 유진그룹한테 YTN 최대주주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데 첫 번째 11월 29일 날 승인 취지에 보류할 때는 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아예 매각을 승인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그렇죠. 서둘러 하느라고 자문위원회 이상한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근데 그 그냥 승인해버린 자문위원회가 거죠. 그 전에 심사했던 분들한테 개별로 자문해달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방통위 법에 보면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법 위반한 겁니다. 방통위에서. 그렇죠. 무심사였던 거죠. 네네. 네. 이미 승인을 먼저 해놓고 뒤에 후 심사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문제 삼으면 앞에 승인 취지의 보류였다. 근데 보류한 이유가 있을 거고 보류한 네. 거가 제대로 해소가 됐는지를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고 마치 앞에 심사위원들이 다 승인 취지로 보류한 거다. 막 이상한 얘기해갖고. 저 YTN 분량을 늘려주려고. 아니 엊그제 청문회 보다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저도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임명동 이제 그 얘기도 보도국장 임명동 네. 이제 그 김백 사장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없앤 공정방송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뭐 감독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4월에 YTN이 4년짜리 재승인을 받았나 그래요. 그때 재승인 때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과거 실적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이러저러 훌륭하게 운영을 해서 공정방송 제도를 지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방통위가 재승인을 내준 거라고 YTN. 그러면서 지금 김백 사장은 그 보도국장 임명동의를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을 어긴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방통위가 그거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모순적인 행태인 거죠. 사실 자료 공개가 찔릴 게 없으면 공개를 왜 못합니까? 이게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네. 예. 지금 그 착한 악마님이 YTN은 매일 최저가 갱신 중. 이분도 와주라 주주신가? 아, 예. 근데요? YTN 얼마예요 지금? YTN 얼마에 그때가 사셨죠? 최저가라고 그래. 8,000원에 사지 아니야 저 않으셨나요? 5,000 후반인가 6,000 얼마예요? 이게 YTN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일들이 개인들, 일반 시민들한테도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냐면 작년에 YTN 주가가 10,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10,000원 넘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0원 초반대라고요. 3,000원 초반. 예. 결국에는 그때 YTN 얼마 갈 거다라고 하면서 세력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네. 와주라 주주들은 굳건히 YTN 주식을 팔지 않고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46.01%하고 파란색이면은 파란색 46%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40% 마이너스. 그거 보실 줄 아네 이제. 저희 네. 인생 첫 주식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들이 최민희 위원장 나오지 않냐 이러시는데 네, 나오십니다. 8시 10분에 출연하시고 기다리다니. 바로 옆에 있고요. 예, 지금 저희 사전 토크 지금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네요. 최민희 위원장님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네, 많은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 아니, 저희 때문에도 많죠. 네, 본부장님.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이 아마 최근에 과방위 국회에 지금 그 과방위 청문회라든지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과방위에 많은 분들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예,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또 KBS 박민 사장 아니시겠어요? 이분 네. 어디 가셨어요? 행불되셨다고. 뭐 어제 한 2시부터 한 4시까지 행방불명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가 출석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불출석 사유서는 보냈고 네. 불출석 사유가 이렇게 상임위에 공영방송사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 진짜 웬 개소리. 그냥 그 말이 절로 나오는데. 진짜 애완견 담는 개소리.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그분이 네. 출석
불출석 사유가 그랬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어제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이분이 이렇게 국회에서 오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못 올 정도인가?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6월 19일 날 대통령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제 저출산이 국가 비상사태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KBS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던 분이 박민 사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또 그날은 이사회에서 KBS 이사회에서 7월달에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사들이 질의를 하려고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KBS 이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는 하지 않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도 또 얼마 전에 그 화성에 이제 건전지 업체 폭발 사고 났던 날도 그 한참 불이 타고 있을 때 보훈부하고 협약식을 맺으러 MOU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뭐 저희 회사의 보도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따라가서 아이고 제일 바쁘시겠 그러니까 재난 방송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인데 물론 뭐 그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방송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이제 보도국장을 동행해서 데리고 갔고 또 요즘에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뭐더라 뭐 보니까 6월 18일이네요. 제8차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라는 뭐 행사가 있는데 이때 또 한덕수 총리랑 같이 입장하는 장면에 또 사진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는 언어문화 개선 업무 협약도 맺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는 5월 30일 날 교정 대상 시상식에 왜 KBS 사장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참석을 하고 바쁘시네. 대통령 주재 회의, 총리 주재 행사, 네. 그 다음에 각종 정부 행사에 이렇게 착실히 하시는데 공영방송 사장이 근데 왜 국회는 못 참석을 오시는지 그게 이제 안 갈 거면 아예 거죠. 둘 다 안 가던지 네. 그럼 정부 인사들 모이는 데는 가서 얼굴 동장 찍으려고 다 가고 그럼 어제는 어디 있었는데요? 그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제 사장실에도 없었어요? 어딘가에 있었겠죠. 생과 근데 치료로 본인이 같이 어디 갔다는 얘기가 근데 저희들이 썰을 듣기로는 네. 사장의 거취가 그러니까 위치가 파악이 안 된 게 진짜 사장이 어디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 다 방송사에서 그게 있겠지만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들처럼 보면은 이제 우리 국회에 보통 연락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제 국회 이제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을 찾으려면 일단 그 연락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대외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인데 이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안 보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노노동 모임금 적용하라 하세요. 급여 까라 하세요. 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어디 행선도 못 받기는 사장이. 그래서 3시 반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었죠, 다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간 동안에는 뭐 연락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유, 진정한 낙하산이시네. 네. 어제 국회 가방에서 정말 도드라지신 분 김장겸님. 네. 어제. 네. 아 윤회가 오고 있다가 8시 10분이 아니에요? 3시 아니. 남은 시간. 앞에 영상을 때문에? 상영을 해서 근데 이거 좀 빨리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김장겸님 MBC 출신 국힘의원님. 진짜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고. 창피했죠. 네. 너무 창피했어요. 예전에 그 적폐 시절에 자기 보도본부장 뭐 사장 이럴 때 이제 저희 노사 협의하면은 꼭 그런 식의 태도로 답변하고 막. 하여튼 입에 담기 어려운 약간. 네, 어제 창피한 의원님이 김장겸 의원님이 있었고요. 이상희 의원님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민원연 출신이냐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겠지만 막 이러셨는데 이상희 의원님 민원연 진짜 모르십니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충실한 애완경 1호 김장겸, 2호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보셨나? 애완견 다운 모습을 김장겸 보였습니다. 의원이 그 자기 해임당한 거를 이제 부당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 2심에서도 얼마 전에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2017년에 뭔가 뭐 민주당이랑 언론노조랑 짜고 자기를 부당하게 쫓아냈다라고 맨날 주장하면서 그게 방송사법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정당하다,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들을 1심, 2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거를 대법원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된 게 영향을 미쳐서 2심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또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걸로 다 또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고. 그리고 또 어제 또 네. 언론노조가 또 쫓아냈다는 식의 발언 또 그러니까요.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당한 해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자꾸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편하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또 어떤 또 망언을 할지 진짜 네. 답답한데요. 네. 이분들이 또 저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또 세비 받으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는데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경청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윤혜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좀 오실 수 있게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와 국회가 합의하더라도 여당끼리 합의하면 웃기잖아요, 나라가. 방통위의 합의제는 여야 합의제란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임명한 사람 이름 대보십시오.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유림위원장. 지금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인 거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입니까? 4명이 정상이냐고 여쭙습니다. 적법합니까? 임기 만료 후에 새 이사를 선임 안 하면 큰일 납니까? 대한민국이? 뭐 박문진이 멈춰섭니까? MBC가 멈춰섭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국회 존중하시죠? 여당만 존중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방송 3+1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박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화사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즌4까지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그 이야기들을 언론 아싸 하고 끝냈거든요. 고민만 엄청 올려놓고. 근데 이분과 함께라면은 진짜 아싸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미 최민희 의원님을 한번 뵀어요. 저랑 오늘 좀 동선이 겹쳤잖아요. 네. 자주 뵙죠? 네.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니 오늘 유독 예뻤어요. 의원님이 저 좋아하잖아요. 예뻐해 주시잖아요. 저는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국회가 연지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네. 막 시끄럽고 일을 많이 하니까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 20일 사이에 과방위를 4번 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보면 위원장은 그냥 사회나 보고 의원님 하세요, 그 다음 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네. 그걸 유지를 파악하고 빠진 거를 체크하고 그거를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 배분도 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네. 엄청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어제 11시 반에 과방위가 끝났거든요. 밤 11시 반이요? 네, 근데 저는 보통 10시에 자요. 네. 그러니까 10시가 넘어가면 정말 해롱해롱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녁에 연달아 3잔을. 그래갖고 잠을 못 잤어요. 결국 지금 커피 마시면 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럼 잠을 못 잔 상태이신 거죠? 못 잔 상태에서 네. 지금 몇 시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이다. 네, 약간 이럴 때 네. 답이 술술술 나오거든요. 오늘 궁금한 거 다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오늘은 바로 집에 가시죠? 내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오늘 안 자면 큰일 나서 아까 커피를 안 먹었잖아요. 아, 잘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대본 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제 2인 방통위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 매각된 YTN 환수 가능한가? 이거 거부권의 벽 넘을 수 있는가? MBC 장악 막을 수 있나? 막 이런 우리가 그동안 얘기만 하다 끝났던 얘기들을 다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 혹시 하시고 싶나요? 아, 네.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 봅니다. 최민희 가방위원장에게 물어보살입니다. 정말 언론아싸에서 그동안 가방위원장 전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언론아싸 하면서 가방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왜 자꾸 가방위원장이 지난번에 네. 우리 딴 데서 만났을 맞아, 때도 맞아. 구교형한테 혼났잖아요. 네, 가방이라 그래요. 가방위원 가방. 제가 요즘 디올백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가방. 명품백. 네, 가방위원장이 얼마나 가방이 중요한. 발음이 어렵죠. 예. 네.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정말 그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위원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역대 가장 센 가방위원장. 이분이 제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장난 아니신 분이시더라고요. 촌철 살인,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팩폭으로 유명한 송군 요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네 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컴티 분들은? 네네네. 아, 그래요? 완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송지연 지부장님 표정이 너무 좋은데? 일을 해봤어요. 네, 저 같이 프로그램을 오래 했잖아요. 네. 너무 화끈하시죠. 그래서 송곳 요정은 지부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송곳. 아, 예. 왜냐면 어떤 말도 허투루 될 말이 없어요. 되게 송곳같이 딱. 아, 필요한 그래요? 말이에요. 그러면 최민희 위원님이 과방위원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각자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사실 엄청 친하다가 잠깐 뜸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걸. 더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안부 인사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뭐 사이에 건강해지셨어요. 보시자마자 저한테 진짜 팩폭 났네. 저한테 살쪘다고. 이게 너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스스로 살쪘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네 그랬죠. 이런 대화가 가능하군요. M님께서 네.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날씬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YTN 고한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민원전 저기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최민희 의원님 사진이 있어요. 안티조선. 그래요? 안티조선? 예, 활동하는 활동. 그거 항상 보면서 대단한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그냥 어제 저는 그 과방위 그 회의 보면서 좀 저도 막 울컥했던 게 뭐 방송 관련된 건 아니고 R&D 예산 삭감하는 거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가족들의 희생과 본인의 인내로 그렇게 훌륭한 연구자들을 키워놨는데 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사자우를 토해내시더라고요. 그때 많이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죠. 그 소송에 대해서. 네? 소송. 예. 무슨 그리고 소송? 지금 그 소송을 YTN 매각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벌였는데 네. 그때 방통위에서 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매각이기 때문에 위협하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고 방통위 측은 2인 체제 방통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스스로 사퇴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뛰어갔죠. 최민희 의원님한테 사실 확인서 써달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바로 중요한 건 써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서를 저에게 써달라고 카톡을 보내고 바로 만났다는 거예요. 오. 그래 바로 사실을 확인. 지체하지 않고 그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바로 정리해서 자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치. 보통 이러면 한 3일 걸리고 만나는데 전달하는데 다르다. 즉시. 즉시. 신속 정확하게 했어요. 네. 우리 M은요? 저는 사실 22대 국회 가장 바라는 점은 성과거든요.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되게 약간
적합한 인물이 과방위원장이 되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매번 이렇게 논의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딱딱 정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방송 3법에서도 반드시 저 이미 났어요. 끝났어요. 네. 본회의까지 가고. 예, 과방위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과방위,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사위원장한테 제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애초에 법사위원장은 법안 2소위, 예, 1소위는 자기들 법안, 2소위는 타상임위 법안인데 2소위로 갔다가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전체 회의에서 법안 소위 가지 말고 바로 이런 게 좋네. 해주신 거예요. 효능감 아주 좋네요. 우리 K님. 아니 뭐 우리 그 최민희 위원장님은 이제 언론 쪽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언론사를 지망했던 사람으로서는 이제 익히 알고 있던 분이었고 어제 이제 과방위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다들 그 CM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개비땡콘이라고. 개비스콘 그 위장약. 그 보면 아저씨 같다 복용하고 나서 이 속이 풀리는 그 포즈를 하는데 어제 이제 과방위원 회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청난 효능감을 느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상임위 볼 때마다 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많이 하면 위원장 회의 진행만 하라는 의원들이 있고 또 위원장도 질의할 권한이 있다라고 매번 좀 부닥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국회법에 명확하게 뭐가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이 없어요. 어디까지? 정청래 위원장은 혼자서 뭐 제가 시간 보면 거의 몇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똑같이 질의할 수 있고. 지난번에 과방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도 과방위 위원장일 때 보니까는 똑같이 회의 진행도 하지만은 또 자기가 질의할 때는 똑같이 뭐 시간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인 회의 진행에 있어서 어제 하시는 걸 봤을 때 정말 속이 쭉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본인이 하려고 한 질의를 쭉 써와서 이제 그걸 마지막에 보통 하는 건데 위원장님은 다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받아칠 거 받아치고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하려고 하면 진짜 회의 내내 딴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졸려요, 사실은. 지금도 졸리시잖아요.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한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자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 최영두 간사가 MBC 그 신뢰도 관련하여 거짓말 했잖아요. 그 거짓말 그 MBC는 알아야지.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못 봤어요. 그게 11시쯤인가? 그 시간이었나? 그런데 MBC가 그 지상파 중에 불신도가 꼴찌다. 근데 저는 이미 그 자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좌관한테 그 자료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띄웠잖아요. KBS가 지상파 중에 꼴찌. 죄송합니다. 25% 불신도. MBC 22%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자기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최영두 의원이 본인 자료를 가지고 우겼죠. 그게 2023년 자료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이터 자료는 2024년 자료였죠. 오, 바로 이게 MBC에서 할 일을 과방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어제 류일임도 이상한 얘기하고 네, 그것도 팩트 체크 다 했죠. 그건 이훈기 위원하고 노정면 위원 둘이 했고 그리고 김현 간사는 자료의 여왕이에요. 여왕? 다 가지고 있어. 여왕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다. 자료의 제왕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2대 과방위가 어떻게 다른지 22대 과방위 목표 궁금하거든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딱 당선되고 나서 나는 22대 과방위는 이런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미 국회에서 얘기했죠. 인사말 할 때. 방송 장악을 막으라고 나 여기 보낸 거 안다. 그렇게 그게 일성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11시가 넘어서 졸려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는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길게 해서 뭘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이지? 그랬다가 이제 R&D 예산하고 ICT 진흥에 대해서 언급했죠. 근데 그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일단은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제가 평생 해온 게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네. 흔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태어날 때부터 정치인인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가인 거죠. 장만 바뀌었지만 네. 민원연 활동을 20년 했고 말지 기자로 시작해서 그리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도 장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일을 해왔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느낀 가장 큰 효능감은 네.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2000년에 신문법 개정에 사실 앞장섰고요. 시민법이요? 신문법. 신문법. 네.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신문법 개정을 사실상 시민사회가 주도했고 저하고 정청래 의원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우리가 뭐 십수년 고민한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해주면 그걸 금방 법안화했어요. 근데 다른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법안 하나 발의하려면 그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니까 제가 발의할 수 있고 이틀 만에 이제 제 법안 다 그러니까요. 발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1대와 뭐가 딱 다르다고? 21대 저 없어서 모르겠는데. 21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21대 정청래 과방위원장일 때는 네. 그 방송법을 통과시켰죠. 시켰고. 방송 3법을. 네. 그 이후에 누구였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사실 윤석열 방탄하기 바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방탄하기 바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일을 안 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위원님을 임명하지 않았는지 너무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유. 이런 합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네. 제가 듣기에는 V1, V2가 계시면 이건 소문입니다. 네. V2가 반대해서 안 된 걸로 저는 많은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크게 꾸짖었죠. 국가의 중대사가 그렇게 결정될 리가 없다. 아 저 진짜 사실 V1과 V2가 누가 V1인지 좀 헷갈렸어요. 맞습니다. 네. 헷갈려요.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2인 방통위가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2인 방통위를 이대로 둘 수 있는 것이 둘 수 없는데 이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2명이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인 출석해가지고 네, 질의를 했습니다. 해보셨나요? 네, 했죠. 그런데 자료 제출도 지금 거부했다는 얘기가 대본에 있습니다. 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2인 구성 과방위 문제와 자료 제출 문제는 그럼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쁜이가 봐주세요. 자, 네. 2인 방통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네. 2인 방통위에서 중요 결정을 하면 그거는 사실은 다 무효여야 합니다. 무효여야 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그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현실이 돼서 YTN 사형화 최종 의결을 김홍일 위원장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상인 위원장은 제가 어제도 들어보니 그 회피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네, 유진 그룹의 대표와 특수관계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변호인이었어요. 유경선 회장이 김광준 검사한테 뇌물 줘서 네. 실형 선고받았었는데 네. 그때 변호했어요. 변호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척 사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 재척 그러니까 회피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셀프 기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게 2인밖에 없으니까 1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무리수를 엄청 그렇죠. 회피도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기각하고 재척도 그렇고 그런 게 절차상으로 하나도 안 근데 지켜지더라고요. 이유는 2인 방통위로는 중요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 뭐 직원들 뭐 무슨 뭐 월급을 준다거나 그거는 어쨌든 네. 뭐 그런 결제할 일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상적인 그런 일들만 진행하는 거예요. 2인이었을 네, 경우에. 근데 방통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YTN이 그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을 놓고 법정에서 다툰 최초의 아마 조직일 텐데 YTN이. 예. 네. 그때 방통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만약에 2인 방통위에서 내려진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면 그동안 우리가 내린 수많은 결정들, YTN 재승인부터 해가지고 많은 방송사들한테 재승인 제역을 내줬는데 이거 다 무효냐, 그래서 불법 방송이냐, 그리고 YTN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게 2인 방통위 위법성을 따지는 것도 웃긴 게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위원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5명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다고요. 그거 외에도 부위원장 호선 못하죠. 2명이면. 그 다음에 위원이 결석이 되면 반드시 즉시 위원을 새로 선임한다라는 것도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어요. 위법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체제가 위법한데 이걸 위법하다고 하면 자기가 위법한 행위가 다 무효가 되니까 네. 이건 합법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어겼을 때 뭐 난리가 난다, 벌금을 물린다, 다시는 이 언론에 발을 못 들인다, 뭐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다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예, 이 정권 들어서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라고 합니다. 합의제 기구?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김홍일한테 그 합의가 누구와 누가 합의하는 거냐 그랬더니 김홍일이 네. 김홍일 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위원 간의 합의다. 위원 간의? 위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이? 그러니까 위원 간의 합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이제 그 바보 회피 전략을 쓴 건데 그분이 이제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위원 간의 합의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위원 간의 합의가 아니라 네. 이 합의는 그 방통위원회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방통위원이 5명인데 2명을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해요. 네. 3명이 국회가 추천해서 임명해요. 네. 그러니까 우선 크게는 국회와 행정부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 국회 구성목이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1명, 즉 여당 1명,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2명, 즉 야당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야 합의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3+1이라고 하는 1, 네. 이제 사법이긴 하지만 그 1의 내용은 위원 4명이 있어야 의사정족수, 회의를 열 수 있다예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당 추천위원이 1명은 들어가야 돼. 최소. 예, 최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상희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민주당도 2인 방통위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들으셨나요? 아니, 들은 게 아니라 성명서를 냈어요. 그런 거 저희 다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그 한준호 네, 언론 법안. 특위 언론 TF 단장이 법안을 내는 취지를 하면서 이 2명이서 의결을 해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위법적이므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황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초 문해력이에요.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국회에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왜냐하면 탄핵은 과반 출석에 과반. 네. 예, 과반 찬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은 대통령만 3분의 2예요. 그것도 대통령은 제적 3분의 2예요. 네. 그러면 지금 2인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법 매각된 YTN인데 이거 어떻게 환수 3,700억 원인가 되는 거 이거 환수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물으면 네. 이거는 우물에서 이제 숭늉 찾는 것이죠. 그 숭늉은 어디 가야 찾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절차?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최대 주주 변경 허가를 내는 거예요. 방통위는. 네. 그래서 YTN의 주주 구성이 100이라고 하면 지분을 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마사회가 1이었나요? 예. 한정 KD. 예, 한정 KD랑 마사회랑 이렇게 1, 네. 순위가 있으면 네. 이게 예를 들면 한정 KD 하나만도 안 돼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네, 통매각. 통매각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해준 건데 네. 이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우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면 예, 그 이후에 법원에서 행정 처분을 내려요. 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겁니다. 잘 밟아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YTN 매각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사실 과방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전 KDM 같은 경우는 산자위 소속이고 마사위 같은 경우는 그 마사위는 농해수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YTN 사형화 불법 매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정조사는 국회에 특위를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YTN 사형화 불법 매각 특위 뭐 이걸 두는 거거든요. 네. 국회 특위를 구성하면 이건 여야가 구성해요. 근데 지금 비율상은 민주당하고 야당이 192명이기 때문에 대개 20명을 두면 한 13명, 4명이 이제 야권 몫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특위가 출범하려면 여야가 같이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없는 지연 전략을 쓸 수가 그렇겠네, 있겠죠. 여당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갈지 상임위 차원에서 몇 개의 상임위가 같이 할지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법을 따져가면서 유효한 방식을 찾는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컨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 청문회 보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약간 앞서서 벌어진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되게 약간 모른 척하고 뒤에는 그냥 막 어물쩍 그냥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당시 이동관 시절에 뭔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자기 위원장 시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좀 대답을 회피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제 입법 청문회 때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조금 쪼개서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의원들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쯤에 그러니까 저는 질의 시간 5분 주고 답변 시간은 시간에서 빼주면 의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질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임위에서 안 되는 이유가 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는 그 국회 본회의 할 때는 질의 시간만 15분이고 답변 시간은 15분에 포함이 안 돼요. 되죠. 대정부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도 그렇게 가야만 위원들이 밀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의원들이 조금 밀도 있게 물어보면 그 기억하실지 물어보면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한테 권익위원장 하면서 동시에 방통위원장 내정하고 방통위로 출근하면서 너 휴가 어떻게 냈냐고. 당신이 청문회 준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휴가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거의 20일을 받냐? 그랬더니 규정대로 했다. 그래서 그 규정 가져와. 못 가져왔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런 걸 왜 묻냐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럴 정도로 너 방송에 관심이 많았냐? 당신은 통신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냐? 그게 총 살펴보니까 47초 침묵했더라고. 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청문회 보다 보면 저 증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의원들이 듣지를 않고 다음 그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계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계가 전자 시스템의 문제. 전자 시스템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정교한 거래요. 질의하고 멈췄다가 다시 하고 이게 웬만한 기계가 아니면 안 된다. 아이폰 스탑워치 아주 잘 되는데. 아니 이 마이크도 같이 연결해야 돼. 꺼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과방이 구성됐을 때 의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21대 국회에서 좀 그런 게 되게 좀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과방이 된 의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간사가 막강하고요. 비타협, 김현 강경 투쟁. 네. 무서워요. 그다음에 노정면 위원, 네. 이훈기 위원. 거기는 뭐 준비된 분들이죠. 방송에 관한 한. 김현 위원님도. 김현 간사예요. 거기가 간사. 거기 무서워. 아 무섭죠? 네. 오늘도 몇 번 혼났어요. 아까 어떤 분이었지? 어떤 아빠 파파님께서 가을엔 파더님께서 특별수당이 있으시냐고 위원장 되면은 돈 더 드려야 되는데. 아니 수당은 줘요. 근데 오. 옛날처럼 무슨 1,000만 원 현금을 특활비로 줘서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 방해, 영수증 첨부하면 이제 받는 돈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돈을 미리 쓰고 사후 결제예요. 아 이건 제가 좀 500만 원이나 생으로 내가지고 그래요. 마상 입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YTN 경영진과 류일임의 유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건지. 이거 국정조사하면 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죠. 네. 그래서 국정조사하는 거 조사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반 상임위는 조사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질문에 넣었냐면 그 청부민원 사건에 현 YTN 경영진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개입된 현 YTN 경영진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 공정언론 국민연대나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같은 친정부 언론 단체를 만들어서 정권 옹위하고 비호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거는 거래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TN 국정조사가 단순히 보도 전문 채널을 사용화시킨 거를 되돌리는 그런 작업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전반을 바뀔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3+1 방송사법이 상임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훤한 게 또 윤석열 대통령님의 특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거부권의 벽 넘을 수 있습니까? 국회는 국회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사실 이번 법안에 제가 내용을 100%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근데 21대에 통과됐고 논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그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거고 제 개인 법안을 냈어요. 21명을 15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다 국민의힘 쪽의 문제 제기들에 대한 답으로 낸 거예요. 제가 낸 법안이 타협 가능한 여지를 생각하고 낸 거거든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합니다. 국회는 국회 할 일을 계속합니다. 그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즈니스고요. 그렇게 가시고 국회는 그럼 뭐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가 대통령이 허용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법안만 발의해야 되나요? 통과시켜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거부권 행사하는 거 국민들이 또 다 보고 계실 것이고. 네, 우리가 할 일을 따박따박 계속 할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큼디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편성규약 위반 처벌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 빠진 이유가 제가 주장한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이유는 논의를 단순화시켜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편성규약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여긴 없지만 올해 언론운동을 같이 해온 노조 측 분들과 저희가 민원연이 정말 오래 논의해온 처음에 없었잖아요. 편성규약이. 그거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러니까 조금씩 강화하면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했다가 한다로 했다가 그걸로도 안 돼서 이제 처벌 조항을 넣어서 강제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KBS 노조가 편성규약을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게 뭐 어때요? 요구해야지. KBS가 개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보고 KBS 요구를 들어줬다는 걸 시인했다고 그래서 제법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논쟁적인 소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넣으면 이 당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뺀 거고요. 네. 그게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 속도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편성규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사 합의하는 거잖아요. 전 사실 편성 규약을 모르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네. 오윤회 같이 좋은 사람이 KBS에 사회자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박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오윤회 빼! 이거는 편성규약 위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거진 게 KBS 메인 앵커가 어느 날 잘리고 최욱이 어느 날 잘리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예쁜 한가인? 한가인 맞죠. 네. 그 사람이 역사저널 진행하기로 했는데 또 막 사라지고 이거를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PD 머릿속에서 나오겠죠. 네. 제가 어떤 사람이 역사저널 그날을 한가인 씨가 나름 뭐 진행도 잘할 것 같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어서 저분을 앵커로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막으면 그 PD는 다음에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못하죠. 그냥 월급이나 받고 이사장 있을 때는 찌그러져 있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규약에 강제 처벌 조항을 둬서 징역형도 주고 벌금도 내자 이런 것은 핵심이 딴 게 아니에요. 해당 PD 편성규약을 하는 이유는 해당 PD나 기자가 그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보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네, 이게 목표예요. 네. 근데 빠졌다는 거죠 이번엔? 네,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빨리 해달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논쟁적인 걸 넣어. 그럼 뭘 선택해야죠? 그거는 이 논쟁적인 걸 빼고 빨리 가는 걸 선택한 겁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좀 지난 21대 방송법 논의할 때 똑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집권 여당이 됐으면 자신들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만약에 뭐 반대한다고 하면 자기들 대안은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대안 내겠다고 하던데 언제 모르겠어요. 낸다고 했어요. 기다려 보시죠. 이미 현재 법안은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버렸으니 네. 현재 방송사법에 대한 대안은 아닐 것이고 자기네들 다 나름대로 다시 개정안을 낸다라는 네. 그 얘기. 박성중 법안이 있어요. 뭐 그쪽에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그 기껏 이제 특다제 절대 의견 정독수. 네.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이거를. 그게 특다제에서 우리가 지금의 방송 3법으로 논의가 확장이 된 것이 단순히 진짜 특다제는 숫자만의 문제인 것이고 네,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게 목표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올라가 있는 방송 4법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다른 게 아니죠. 많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절대 의결 정족수를 주장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본질은 안 바뀌고 여야가 집권 여당이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하고 야당의 숫자를 뭐 과거보다 조금 늘리고 그러니까 여야가 그냥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다만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야가 그래도 조금 A라는 사장은 야당도 찬성하게 하자. 찬성하는 사람 하자. 박민 사장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법안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관여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우는 뭐 하는데 지금 21명 중에 국회 추천 몫이 5명이에요. 근데 의석수 배분하면 민주당이 많아야 3명이에요. 네. 3명이 21명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요 가치에선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근데 특별 다수제가 당론이냐고 하면 또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겠지. 계속 시간만 끌면서 어쨌든 MBC 장악까지는 하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거가 편성규약 위반 같은 뭐 논쟁적인 걸 빼거나 아니면 이사 수를 21명에서 뭐 15명으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약간 그걸 좀 같이 받아줄까? 있겠냐? 약간 그런 의심이 당연하죠. 받지 않죠? 안 받겠지.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받으니까 네.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계속 노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거는 플랜 B가 그럼 뭐냐? 계속 그랬을 제가 때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 질문은 네.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위치, 여당을 윤석열을 지지하냐, 이재명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패배주의예요. 민주당과 야권이 200석을 못 얻는 데 대한 패배주의. 이게 그거고요. 우리 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저쪽은 그러니까 하지 마. 안 될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는 굴종적으로 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받아주는 법안만 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안 될 거니까 너네 뭐 할 거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갈 길을 간다. 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전두환 반대 투쟁을 할 때 극우적인 집안의 우리 군인 삼촌들이 그리고 진짜요? 아버지도 국방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진짜 거의 극우적 보수인데 아버지는 나중에 보수 정도 됐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두환은 2000년까지 집권하고 7년 이후에도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전두환이.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만들어낸 논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바위에 계란의 흔적이 엉겨 붙어서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바위가 부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텼거든요. 네. 어떤 목사님은 제게 너 같은 미친 XX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2,000명이 되면 전두환을 물리칠 수 있다. 진짜 2,000명의 데모 학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두환이 6월 항쟁으로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제가 이제 장을 바꿔서 국회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세요.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아, 닭살 돋았어. 왜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늘 뚫어오면서. 진짜요? 네. 근데 왜 이 일을 계속 하시? 너무 같은데. 근데 정말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보이네요. 희망. 그냥 그 이 대목이 이제 그 얘기해야 될까? 해야죠. 네. 희망이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강이 유유히 흐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땐 그게 바다로 가는 길목에서 막히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나가다가 폭풍우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배는 다 파괴되는데 한 척의 배는 끝까지 남아서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심정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린 복수했어요. 예. 복수하고 나서 잘하지 못해서 다시 이상한 기이한 기괴한 정권을 막지 못한 건 있는데 네.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진정성이 남다르십니다. 플랜 B 얘기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고 그럼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국회가 뭔가 해법을 다 이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각자 역할을 하다가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나 어떤 국면에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낼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게 KBS 장악됐고 TBS, YTN 장악됐잖아요. MBC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못 지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거 지금. 아니 그것도 저는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만들고 그 온라인 입당법을 통해서 240만 권리당원 시대에 초석을 놓았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문재인 대표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하고자 했던 유지를 잊지 않아요. 지금도. 그 하나가 언론개혁이고 그리고 참여정당, 시민참여정당,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정당, 그리고 지방분권.
그리고 이 시민참여정당의 기본 정신은 권위주의 타파인데 그 있지 않아요. 하나하나 제가 일을 하는 한 실현해 나갈 건데 모든 일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과방위 이번에 과방위를 4번 하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욕하는 메시지 무슨 메시지. 네. 근데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민이 주인되는 21세기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에요. 네. 그렇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자유세요. 하세요. 근데 시민들도 시민의 몫을 다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 정치인들이 뭐 개딸이라고 비난하고 옛날에는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었거든요. 우리 세력이. 그런 거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정치인이 소신을 밝히고 저 개딸의 원조인데 저는. 네. 그럼 개딸과 싸우지. 언론에다 대고 욕하고 그런 비겁한 행태에 대해서 늘 반대해요. 그러나 시민들도 자기 발언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권한이 세지는 만큼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제 국회의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에요. 20%면 국회의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대찬성이고 네. 그날 중앙위원회에서 감격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답답하시면 움직이세요. 시민들도 네, 이거를 최민희 너 더 확실하게 정청래처럼 해.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예를 들면 정청래 위원장 하는 거 보고 정청래 위원장을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저렇게 네. 하는 게. 민주당 모든 남성 의원 중에 저렇게 멋있게 잘하는 사람 봐서 좋은데 저는 10분 퇴장시키고 이런 거 못해요. 저 엄마잖아요. 지금 우리 함께 해주시는 거의 600분 가까이 함께 해주세요. 이 분들이야말로 지금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진짜로 시즌 4 중에 제일 많은 거죠.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시민의 몫을 다하고 있다. 언론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는지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고 댓글에도 MBC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자, MBC 장악 초1기에 들어갔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제 박문진 이사 공모를 강행할 텐데 그리고 거기에 국힘 김장겸 의원이 칼을 가는 것 같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국힘 김장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별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이제 용산의 의지가 얼마나 관철되고 김홍일 위원장이 그 선봉장 역할을 어떻게 할지 그게 중요한 건데 하는 즉시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아, 김장겸 의원. 네. 김홍일 방통위원. 김홍일 방통위원. 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방송 3법에 대한 논의, 방송 4법까지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까지 해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인 체제에서 그냥 방통위 이사진 공모를 박문진 이사진 공모하고 KBS도 아마 공모 절차 밟게 하고 이번 주 중에 한다는 얘기도 이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뭐 하겠다는데 시점은 모르겠다 하는데 바로 또 이번 주에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벌써 도는데 이제 공모 절차를 전체 계획을 승인하는 회의를 이번 주에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봐야죠, 상황은. 근데 저는 진짜 2인 체제에서 이사 공모나 공영방송 이사진 한번 이제 3년 임기의 이사진을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진행을 하면 전 진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일단 멈춰 세워야 내부에서 되지 대책이 있습니까? MBC 또 당사자시기도 하니까 공개 방송 7월 11일에 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싸워야죠, 뭐 싸워. 네, 내부에 뭐 대책이 뭐 지금 위원장님도 뭐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박문진 이사 선임도 의결을 하는 건가요? 우선 순서가 방통위가 이제 그 안건을 처음에 안건을 상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이잖아요. 이건 48시간 전에 안건 상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이 안건이 상정됐는지 그거의 비밀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건데 두 명끼리 다 하니까 이거는 이게 2인 구조가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 행정의 투명성을 투명성을 주장해온 게 언젠데 지금 박문진 이사 뽑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두 분과 뭐 나머지 핵심 다 저희가 책임 묻겠습니다. 저희가 네. 과거에는 정무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었는데요. 악의 평범성.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심위 직원한테 질문하면서 그날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응한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게 만들었다.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거라. 예, 그 비밀주의에 동참한 분들도 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MBC를 특히 괴롭히는 게 표적심이잖아요. 네. 언론을 길들이는 가장 못된 방법이기도 한데요. 심의 테러. 이런 만행 계속 이제 보고만 있으실 건지 이 표적심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심위는 유일임 위원장이 7월 22일 날 임기가 끝나요. 네. 방심위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네. 그리고 6명을 국회가 임명합니다. 근데 그 6명 중에 3명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요. 나머지 3명은 과방위에서 의결합니다. 네. 재소관인 거죠. 네. 그래서 3명은 대통령 비즈니스니까 임명하거나 말거나. 네. 6명은 임명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저들은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3명으로 해보십시오. 방통위는 2명, 방심위는 3명. 이렇게 또 이렇게 소수정예로 가는 분위기로 가겠군요. 이런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왠지 그 3명 갖고 할 것 같아. 뭔가. 맹활약을 펼치실 얘기. 소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소위원회는 방송 소위, 통신 소위, 네. 광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소위. 그걸 이 다 4개가 똑같은 있어요. 사람이 이거를 셋이. 3명이 다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풀 뜯는 고양이님께서 네. 만약에 류일임이 이거 그만두고 MBC 사장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면 그거는 정말 못 와요. 못 와요? 네. 그렇죠? 자격이 안 돼요. 네, 깜짝 정부직 놀랐습니다. 공무원 이거에 걸리네. 네,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 네. 류일임 말고도 많아요. 류일임 같은 사람. 이미 많이 MBC를 있겠죠. 노리고 있는 자, 수많은 표적심의 관련해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고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없으시군요. 아니, 있으세요? 네. 아니, 제가 사실 뭐 언론사에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방심위 회의가 선방심위 포함해서 너무 그냥 회의록만 남으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오디오로 이렇게 듣는 것과 화면 보는 거랑 문자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 문자로만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육성과 화면 이런 게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가 했었는데 그런 그 법도 법안 발의했어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게. 전 그것만 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도하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런 논리도 안 갖고 와서 그냥 딱 답 정해놓고 MC도 막 헷갈려고 하면서 막 중징계 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이런 발언들이 뭔가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녹음 공개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회의록만 갖고 회의록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2주 나온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부터 좀 이렇게 가능하면 좀 공개되는 인터넷 방향으로. 생중계해야 해요. 그 법은 제가 통과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개인의 뭐 약간 뭐 비밀 있고 뭐 사생활 있고 해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아니요,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인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뭐 비공개할 수 있죠. 인사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 이래서 싫어. 그럼 원수지잖아요. 민원 사주했던 유일임 수사는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이들이 가장 믿는 게 사법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검사 대통령 믿고 정말 이렇게 거의 하고 배째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끊임없이 고발하고 하지만 그 수사에서 뭘 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류일임이 최초로 사과했잖아요. 어제. 그래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숫자를 어떻게 그걸 헷갈릴 수가 있는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헷갈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해도 넘어간 거죠. 이번에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못 넘어갈 느낌이잖아요. 아니, 표정부터가. 저뿐만 아니라 노정면 위원 앞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윤기 위원 앞에서 되겠습니까? 특히 김현 앞에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저 거짓말인데 그래갖고 자료 바로 방심이한테 자료 가져와. 그래 바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았다는 거 알고부터 계속 징징대셨잖아요. 징징댔잖아요. 정정할 기회를 주세요. 네, 안 줬지. 왜 안 줬냐? 우리 질의 다 하고 주지 왜 그걸 왜 줍니까? 자, 기분 좋은 날님께서 마봉춘 지키려면 시민이 뭘 하면 힘이 되실 것 같냐 이런 것도 질문 올라와 주시네요. 일단 7월 11일 날 오후 7시 상암 MBC 광장 앞으로 일단 모여주세요. 네, 7월 11일. 네. 저이 몇 시요? 오후 7시. 오후 7시입니다, 여러분. 오윤예님이 출연하십니다. 아, 진짜요? 가수 오윤예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진짜 MBC는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윤석열 정권 바뀌면 내 이름으로 쇼를 하나 만들어줘. 나를 뭐 패널로 노래로 너무 이용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7월 11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심에 관련해서 언제부턴가 특정 정치 세력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 해결한다 싶시고 심의를 시작하잖아요. 이거에 류일임이 바뀌어도 계속 이런 게 진행될까봐 되게 걱정되는데 그럴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막을 수는 지금 없을까요? 얘기하는 건 긴급 심의라는 형식을 동원해서 네. 표적 심의를 한다. 요 문제 제기하신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3명이서 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정치적인 부담과 법적 책임, 법적 부담이 되는지. 네. 방심위는 방통위는 없는데 방심위는 소위를 구성해야 돼요. 아까 제가 열거해 드렸잖아요. 4개 소위. 그 중에 디지털 성범죄 소위가 가장 괴로운 소위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한 그 음란물 같은 것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원들이 다 직접 직접 봐야죠. 직접 안 보면 그 직무 유기니까. 그럼 저희가 사실 T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의 법정 제재를 뉴스공장이 끝난 이후에도 받았는데요. 이게 되돌려줄 수가 있을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법정 제재가 한번 이렇게 된 것 지금 소송하고 그럼 있잖아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법정 제재 받으면 어때요? 제어가에 좀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거는 이제 없어지냐 마냐 우리가 아니 그게 제어가를 걱정하는 거라면 그때도 이 정치 세력이면 나라 망하니까 이게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뀌면 다 감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이제 MBC는 올해 연말에 제어가고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 뭐 경영진이 유지되면 상관없지만 8월에 박문지 이사 교체되고 적폐 경영진이 오면 기존의 법정 제재 그냥 다 수용할 가능성. 그게 그냥 관계자 징계하고 뭐 사과하고 이렇게 돼서 실제 제어가 점수에 미칠 영향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심위가 자신의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너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 선정 21명으로 하자고. 방심의 위원들, 선거 방송심의 9명의 위원들. 이 사람들이 그냥 툭툭 아무 생각 없이 회의통에서 관계자 징계하고 그 점수들이 실제 방송사의 문을 닫냐 아니냐를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실제 이 사람들이 방송사 제어가에 미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제도를 조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좀 방심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미 논의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 제출할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방심위원들도 이제 방심위 구조가 독특하잖아요. 방심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예요. 근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민간인이에요. 왜냐하면 방송심의 업무를 담당하니까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형사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상의 책임을 져요. 그런데 다른 정무적인 책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지게 하려면 공무원 의율을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방심의 위원들도 사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원 의제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의율이라고 한다거나 어쨌든 공무원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 권리, 지게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법률가가 있더라고요.
하나만 네. 뭐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만 더 검토했다는 얘기를 궁금한 게 드려요. 여쭤봐 주세요. 방심위가 심의해서 결정하면 방통위가 심의 의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는 뭐 방심위 결정이 뭐 기속되도록 법이 돼 있다라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심의 의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방통위가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법으로 아니에요. 조금. 그 말은 책임회피성 발언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의 결과를 방심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민간기구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결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그 규제는. 그러니까 방통위로 넘어오면 일단 공무원 정결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사가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재심 요청을 하면 그거는 이제 방통위가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다시 방심위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오면 다시 기각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이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김현 위원이 방통위원일 땐 하나하나 문제 제기해서 심의 그 제재 수위도 낮춰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판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희 위원장이 약간 방심위대에 숨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그 자기들이 숨는 게 허용돼 왔다는 건데 뭐 허용되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질문인데 반짝이는 고라니님께서 정부 광고료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문화체육관광이. 문화체육관광. 언론재단에서 배분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근데 그 언론진흥재단 저 이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김효재. 이동관 김효자예요? 전에 이름이? 이전에 방통위원장. 방송위원장 대행이지.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KBS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통합고지 되돌릴 수 없는지, 이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의 구조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하면 바람직한지 이런 것도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통합고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민원연에서 하는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접근 방법을 통합고지를 되돌린다 안 되돌린다 뭐 되돌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중에서 국가기관 방송으로 A라는 방송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KBS 사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니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해서 수신료 징수를 잘 못하게 괴롭혀가지고 괴롭혀서 곤란에 빠지게 한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는 시민들께서 수신료 2,500원 내겠다 안 내겠다 이거 가지고 토론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어디선가. 도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대피. 대피. 지금 도피하고 싶죠. 지금 위원장님 마음 말고 대피. 대피하고 싶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정보가 해야죠.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국가기관 방송이에요. KBS가 국가기관 방송이에요. 그냥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북한이 도발을 심하게 했을 때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때 KBS가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승만이 다리를 끊고 도망가면서 다리 안 끊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가기관 방송의 기자들이 취재해서 알려줘야 덜 죽죠. 그리고 우리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둬야 되는 거고 우리가 2,500원을 걷어서 그 국가기관 방송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OECD 국가인데 그래서 그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세금에서 직접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 방송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부는 빨리 심판해야죠. 심판해야 돼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KBS 상황이 어떻죠?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분리고지를 본격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회사가 공언을 한 상황이고요. 분리고지. 네, 분리고지를 시행하겠다라는 분리징수하고 같은 거죠.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김현 의원께서 일단 통합징수를 그동안은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분리고지를 하라고 했던 것이 모법인 방송법에 이제 구체적인 고지 방법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사실 바꿔서 그렇게 분리고지를 시행을 했던 건데 네. 이제 그것을 못하게끔 아예 모법인 방송법에 통합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또 따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 3법과는 또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합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네. 보면은 통합고지를 하는 것은 통합고지라는 방안 자체가 기존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에서 2,500원이라는 저렴한 수신료로 3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40년 동안 네.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 자체를 좀 새로운 틀거리에서 바라봐야 될 시기도 됐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나도 못 가질 만한 그런 사회인가. 이제 그런 부분 논의를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공영방송에 어떠한 책무를 해야 되고 그 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리징수가 된다는 거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2,500원이 따로 이제 고지서가 온다는 거예요? 따로 고지서가 온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아파트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보면 수신료가 들어있어요. 2,500원. 그게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게 없어져도 원래 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작년에 방통위가 우리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도자료 내면서 안 내더라도 자신들이 강제 조치는 실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상 방통위가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체납을 하면은 국세 체납에 준해서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통위가 그때 보도자료를 낼 때 어려운 경제 사정임을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방통위가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 이런 방통위가 어딨어요 도대체. 시민들을 체납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납부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정규료에 같이 냈으면 되는 건데 따로 내야 되는 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보면은 현장 그 수신료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음 달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고지서도 어쨌든 따로 만들면 이것도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대로 들고 징수 효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수입 결손이 얼만큼 될지 저희들로도 사실 감안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도 물론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저희들 뭐 다 공영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의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운데 하나가 공영방송이 어떤 한 사회에서의 방송 콘텐츠의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존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송 장악의 강력한 추동력을 저는 기재부적 사고라고 생각해요. 지금 벌어지는 YTN 매각 기재부가 민주정부 때도 매각하자 그랬고 연합뉴스 팔자 그랬고 MBC 팔아먹자 그랬어요. MBC 팔아먹으면 30% 정수장악회, 70% 국가재정이 되고 그 기재부 관료들의 오랜 그 수건 중에 하나가 방송 정책권과 규제권을 정부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융합추진위원회에 제가 방송위원회 대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싸운 게 정통부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제 관료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나마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맞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지켜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정부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관료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방송 정책을 관료들의 그것도 경제 관료들의 손아귀에서 쥐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KBS 하나 정도 남기고 나머지 다 민영화해서 그거를 그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 재정으로 가져오지만 사실 정부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게 기재부잖아요. 이게 그런 싸움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초대 비서실장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한 지점, 문재인 정부가 돼도 기재부 관료들이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정권 자체를 지고 흔든다고요. 그러면 지고 흔들려요 이게. 추경호!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분 기재부 아니 홍남기. 홍남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네, 그런데 홍남기. 네. 이게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야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권력과 야망에 멀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커다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오늘 들으셨죠? 자, 지식의 문제 같은데 권력과 야망이. 권력과 야망 있어요? 아니요. 왜 자신 있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권력과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죠. 35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 TBS가 지금 폐국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송지현 지부장님이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 TBS 문제 서울시 일이니까 지자체니까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지. 안 내버려 두죠.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사과부터 해야 돼요. 미디어 재단 만들면서 광고 허용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광고 허용했었으면 그때. 예. 화 많이 나신 거 아니죠? 이분 좀 당이 떨어지셨으니까 뭐 커피라도 주시고. 커피 마시면 안 된다. 그쵸. 그럼 오늘도 잠 못 주무시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은 쓰러져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증인 출석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나오시긴 하려나? 네, 그렇죠. 행안위에 다 나와요. 행안위 국감하면 네. 저기 지자체 단체장들 나와요. 지금 보면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시계, 신장개업 등 어떤 프로그램 한두 개 때문에 이 TBS 35년의 방송국이 폐국까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게 지금 가방 위에 자체 내에서 손 쓸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있죠. 방통위가 네. TBS에 대해서 올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내줘요. 제허가 기관이 방통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김홍일 위원장한테. 그때 광고를 안 줬던 거는 기존 방송사들의 반대였던 건가요? 경쟁사들의 반대가 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분간 한 유예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 자체가 되게 좀 허약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재원 구조 자체가 저희 전 유선영 이사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a few good men,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그런 선한, 그러니까 그런 서울시장에 기대서 만든 되게 취약한 구조의 어떤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3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또 저희가 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사실 방통위가 제허가를 해준 조건은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5년간 지원해주겠다는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재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 재정 지원을 딱 끊어버리니까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서로에게 그 다음에 국회는 서울시 지자체 일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21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TBS가 폐국까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죠. 사실 최민희 의원도 누구보다도 이제 TBS에 많이 출연했던 분이시고 저희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챙겨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조언을 해주신다던가 버텨라라던가. 이게
권력에 의해서 방송사가 없어지는 최초의 사례거든요, 진짜로. 최초의 사례. 만약에 폐국된다면요. 네. 근데 TBS는 사실 좀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가혹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하기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래서 너무 힘드신 상황이니까 지금도 네. 진짜 버텨라라는 말 자체가 그냥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버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YTN 라디오를 허가내준 사람이에요. 예. 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90. 네, 그때 표한수 사장 때. 네. 그 허가를 내줄 때 정말 KBS, MBC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요? 근데 했어요. 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상혁 방통위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아니, 많으시구나. 아니 제가 네. 그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미디어 재단을 만들었을 때 재단화하면서 재원 마련의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5년 유예를 할 때도 그렇게 유예하는 게 어딨어. 일몰제로 하면 광고 포션을 처음에 20% 그리고 80% 그다음에 이걸 5년에 걸쳐서 이제 100% 광고로 바꾸는 걸 길을 열어줬어야지. 계속 얘기할수록 저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방송 3법도 네. 토론에 나갔을 때 저쪽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예요. 그렇죠. 잘못했다. 그때는 그 우리가 중립적 방송 환경을 못 만들어서 정권 뺏겼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도 우리도 방송 장악 안 하겠다고 이번에 용기 내는 거다. 반성은 다 같이 해야죠. 왜 이렇게 반성들을 안 할까요? TBS 더 궁금하신 거 아니,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방통위원회에서 12월 30일까지 허가 낼 때 김현 방통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서 계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TBS를. 네. 전 솔직히 TBS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서 꼭 남기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더라도. 이 과정을 네. 어떻게 이렇게 왜 됐는지. 이렇게 됐는지. 죽으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론농단의 국정조사가 왜 중요한지 많은 언론 전문가들이 방송 3법만큼이나 이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실지. 방송장악 국정조사. 네, 방송장악 국정조사. 언론 탄압은 신문이 들어가는 건데 해당되는 신문이 있나요? 꼭 신문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방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했을 때 언론 농단, 방송장악 국정조사. 방송장악, 네, 그 명칭을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 국정조사 준비하고 실행 가능할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컨센서스는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 언론 농담이라고 쓰셨는데 이 언론 농단의 책임자들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을지. 류희림, 뭐 김홍일 또 누구 있어요? 뭐 또 누구 얘기해봐요. 박민, 김백 뭐 이런 사람들. 그거는 국정조사를 잘 수행하고 나면 네. 그 증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그 죄악상을 네. 밝혀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책임질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는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거, 가장 가까운 상임위에서 하는 거. 특위는 여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위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여러 그 관계되는 모든 곳이 들어오니까요. 예를 들면 방송 장악 혹은 뭐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했을 때 문체위원이 들어오면 네.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제 더 밝혀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뉴스타파까지. 아니 들어간다면. 아, 들어간다면. 네. 근데 뉴스타파의 경우는 탄압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돼가지고. 맞아요. 압수수색. 네. 상임위에서 하면은 그래도 보통의 국정조사들은 여야 뭐 상임위에서 하든 특위에서 하든 여야 뭔가 같이 합의하는 절차를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거치는 것 같은데 부담이 덜 할 수 있고 네. 또 국정조사기 때문에 조사권이 있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실체를 밝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적폐 언론인들을 이번 기회에 청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도를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도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적폐 언론인들의 구직 활동의 결과가 지금의 언론 장악, 지금 이 언론판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장 되고 본부장 되고 무슨 실국장 되려고 이 언론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정권은 당연히 언론 장악을 하려는 욕망이 있겠죠. 거기에 이토록 충실히 봉사하고 우리나라를 망쳐놨다고요.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 통해서 다 낱낱이 드러내고 이 사람들을 청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폐 언론인의 구직 활동의 결과다. 재활용이 안 되는 청소로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나왔던 굵직굵직한 얘기들에 대한 답변 들으셨는데 각자 소감이 어떠셨나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니, 평소보다 약간 좀 약한 모습이었던 건데. 이분이요? 아니, 잠을 아니요. 못 주무셔. 제가요? 네. 뭐 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하는 소리 말고 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최민희 의원 하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저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믿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자제하는 모습,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실현 가능하게 실현 가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신뢰감이 생겼고 원래 신뢰 안 했어요? 아니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과방위 여자 참 달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하는 게 일종의 패배주의다라고 지적해 주신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YTN 같은 경우도 이게 자본에 이미 넘어갔고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되돌릴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가 YTN 내부에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희망 잃지 않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분명히 변화는 찾아올 거다. 와, 큰일 하셨어요. 저분이 요즘 힘이 안 나가지고 M이랑 Y님한테 많이 혼나고 계셨거든요. 뿌듯하시죠? 네, M님께서는 각자 할 일 하자라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저희도 조금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M은 내가 보니까 뭐예요? 아니요, 각자 할 일을 하는 거고 MBC는 MBC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가야죠. 자, 우리 K님. 아까 TBS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과방위원장님이셔서 그런지 기존에는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는 얘기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될까요? 이렇게 하는 좀 의문 섞인 질문들, 대답들 그리고 뭐 우리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안개가 거쳤다는 생각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들이 뭐 긴가민가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 좀 힘도 되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버티고 하면은 버틴다는 말 TBS한테 참 미안하지만 뭐 길이 이제 보이는
안개가 걷히고 길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들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뭐 오늘은 결국 정치인에게 공영방송을 맡기고 있는 분위기네요. 이런 글들 남겨주셨는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지 정치인 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각자의 위치에 있는 국민으로서 약간 민원을 넣듯이 잘 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기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거를 국회에 책임 있는 분을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년 저는 제가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강할 수도 있죠. 아니 철들고 제가 말지에 들어온 게 24살 말이에요. 그리고 말지 1호가 나온 게 1985년 6월 15일.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고민만 해왔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장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해직 기자 선배들을 만나서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계속 이 고민을 해왔죠. 그리고 그 장으로 국회를 택한 거예요. 언론 자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얘기를 다 고민한 얘기들이에요, 솔직히. 4월 10일 날 당선된 순간부터 저는 방송법 이거부터 발의하고 요거 발의하고 그다음에 ICT 관련하여 요거 발의를 다 구상을 해놨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저희가 민원연이 뭐 하나 하려면 정말 정치인들 쫓아다니고 새벽에 전화하고 겨우 만나. 그래갖고 한 시간이 주어져. 그러면 그때 요약해서 전달해서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몇 년을 해서 겨우 신문법 10년 이상해서 될 땐 이런 말 안 해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더 많이 고민했다는 거죠. 네, 누가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과방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최민희 의원님이시니까 네, 우리는 이제 믿고 함께 응원하고 노력하고 언론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그분은 기대지 마세요. 저도 부담돼요. 그리고 이분들 기대지 않아요. 욕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알고 뭐 저는 뭐 다 알아요. 제가 언론노조와 오래 하셨으니까 언론인들에게 바라는 거 있으시면 저요? 네, 지금 여기 계신 큼티분들에게 바라는 거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완견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애완견 아님은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다. 그건 기사로 보도로 증명하는 거다. 말로 애완견 아니라고 하면 점점 그 프레임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과방위 첫 회의 때 손석희 앵커가 말했던 소위 그 애완견 관련한 영상을 틀었는데 손석희 앵커는 관련 발언을 2번 했습니다. 2번. 근데 첫 발언은 정말 그 애완견 무슨 뭐 워치독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제 같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그 영상이고 제 같은 영상은 2번째 영상이에요. 왜 그걸 틀었냐? 거기 보면 파업에 참여했던 그 PD인가 기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좋은 그 기사 좋은 보도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이 이거냐. 내 젊음을 다 바친 직장이다. 이용마 기자는 암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다. 누군가는 저렇게 울부짖는 거다. 이분들은 그 이용마 기자도 그렇고 그 영상에 나왔던 절규하는 분은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저러면서 지키는 엄숙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예,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언론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MBC님께서 마무리 발언 하실 게 있다고 하는데 아까 해주시죠. 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끝나고 나서 저희 홍보 영상도 나가는데 많이 봐주시고 네.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동안의 방송 장악 이거에 분노하고 MBC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분들은 7월 11일 7월에 11일 11번이잖아요 MBC 7월 11일 오후 네. 7시 네. 상암 MBC 광장으로 모두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죠, 무료. 아 무료입니다. 네. 무료고 유명한 정치인들 나오시고 유명한 가수들 그냥 다 얘기하면 나와서 안 돼요? 그래야죠. 이거 그죠? 조금 더 이렇게 다음 빌드업, 주쯤 한번 빌드업. 다음 주쯤에 한번 이렇게 딱 먹는 것도 주나요? 공개해도 굉장히 아니 그거 검토도 하면 안 것 되죠. 같은데. 그건 검토도 하면 안 돼요. 뭘요? 먹을 거요? 먹을 거 주고 네. 법에 저촉. 법에 저촉되니까 꼭 식사는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본- 오윤혜님이 나오신다는 것만 일단 공개해드리고 조만간 출연진 명단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원래 저희가 1시간에 칼같이 끊는데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도 못 주무시고 동접이 이렇게 몇 명이에요? 저희 보지 마세요. 최대요, 최대.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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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오, 들었어 그대에게 내일이 생겼다는 그 말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